자, 할 말이 많은 화요일 시장 오늘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오프닝 벨 라이브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9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이미 벌써 개장했습니다. 코스피가 0.15% 플러스 2768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또 떨어집니다. 0.1% 마이너스 840포인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또 빠지고요. 2.5% 마이너스, 삼성전자는 보합권, 강보합권입니다. 0.3% 플러스. 이외에 다른 종목들 다 보합권에서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이고 있고요. 1%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 현대모비스, LG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요 정도입니다. 오늘 해운이 좋은데 HMM이 2.7%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여기도 보합권입니다. 지금 초반에 좀 탐색전 하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이 0.6% 플러스, 에코프로도 0.4% 플러스, 알테는 0.5% 마이너스, 리노공업이 2.4% 마이너스, 흡프스프 1% 마이너스 등등, 솔브레인,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이쪽도 1.5% 내외로 마이너스를 찍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전략 한번 빠르게 들어보죠. 김정인 본부장님부터. 오늘 많이 빠지면 하이닉스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빠지면 하이닉스 사도 된다. 오늘은 전략 후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침부터 오르면은 아니고 네. 아침에 좀 빠지면 네. 오후에는 그 말아 올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엔비디아가 급락했잖아요. 네. 고점도 16% 빠졌는데 마이크론은 거의 안 빠졌어요. 그게 달리 오늘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어제 장 끝나고 삼성이 그 P5 그 평택 공장 네. 그거 멈췄거든요. 1월 달에 그거 다시 재개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의외로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빠지는 게 어느 정도인지 오늘 21만 7,500원까지 어제 말씀드린 내려갔는데 것 같은데 21만 원대 가면은 아마 자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내일 플레이할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뭐 어제랑 똑같습니다. 2,750 깨지 않으면 홀딩. 그리고 오늘 조금 저는 특이했던 게 원래 이제 미국장이 이렇게 빠지면 특히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 야간 선물이 빠지거든요. 최근에는 0.6에서 7이 빠지는데 오늘은 안 빠졌어요. 그래서 네. 제가 잘못 본 건가 해가지고 제가 선물 앱까지 들어가서 막 봤는데 안 빠지니까 지금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물의 이런 수급 기조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락 이유를 좀 잘 찾아봤을 때 엔비디아 쪽에서의 하락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가.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석 기관에서 없다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펀드에 문제가 있었는가, 오히려 목표 주가도 좋게 나온 거 있고, 뭐 마이크론도 안 빠진 게 결국에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뭐 기본적으로 이 기업들이나 산업적인 부분에서 넘버가 안 나오는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단기 조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술주는 좋지 않았는데 섹터맵 보시면 이런 주요 기술주들과 뭐 M7 정도에서 일부분 빼고는 다 거의 좀 초록초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다른 쪽에서의 기조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고, 오히려 자금의 이런 좀 약간 쏠린 부분에서 퍼뜨려 나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일부 들어온 것 같고요. 일단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이 실적 발표 직전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 반도체 쪽은 좀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래서 만약에 오늘까지 미국 쪽에서 기술주가 빠지면 주요 종목군들이 뭐 11선 이탈한 종목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20선 테스트까지 하고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근데 어쨌든 국내장은 홀딩이고 미국장에서 기술주에 한해서는 좀 분할 매수로 오늘까지 빠지는 거 보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대응을 해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물론 개장 지금 5분밖에 안 됐지만 네네. 확인할 수 있는 건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랑 100% 커플링 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하이닉스랑 엔비디아는 커플링 될 수 있어도 전체적인 그것도 오늘 달라진다요. 네? 오늘 달라져. 오늘 달라져요? 절대 5% 6%안 빠집니다.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저께 악유 중에 네. 하나가 엔비디아가 가면은 하이닉스 빠진 거 아니냐. 그럴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다고. 오늘은 안 그렇다고. 오늘은 안 그렇다고요. 예, 마이크론에 대한 게 그럼 목요일 내일 모레니까 그것까지 보고 그때 들어가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으니까 많이 빠지면 새로 들어오자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많이 안 빠지고. 그러면은 본부장님 말씀은 하이닉스가 21만 원 선은 꾸역꾸역 지킬 것이다라는 지킬 쪽.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수와 매도의 전략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인사이트를 한번 참고해 보셔도 근데 나쁘지 굉장히 않을 것 같습니다. 복잡해진 게 반도체에서도 미국도 그렇지만 AI 반도체도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 있잖아요. 그 종목마다 떨어진 이유가 분명한 게 있는 게 있어요. 수마커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네. 수마커 빠진 거는 엔비디아가 재수없이 빠진 거 같이 빠진 게 아닌 이유도 있어요. 그런 거를 발견하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 수마커 갖고 계신 분이라면 나는 엔비디아를 하든지 하이닉스 사든지 하고 수마커를 버리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오케이. 나중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진행이 됐을 때는 사실 미국장 보고 엔비디아의 6% 급락을 보고 오늘 장을 준비했던 이전에 몇 시간의 분들은 좀 불안해하셨을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빼려나 뭐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사실 지금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불안감은 아마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였으면 그랬을 텐데 저는 오늘 저도 막 새벽에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를 네네. 하면서 좀 혼란스러웠던 게 이게 야간 선물이 빠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안 빠졌잖아요. 그러면 뭔가 다른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전이 안 빠진다거나 아니면 수급적으로 이동이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중간에 그런 생각은 드셨을 겁니다. 아, 오늘 지금 지지력 테스트를 해보는 건가? 그러니까 그만큼 2750을 강하게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고점을 3번, 4번의 트레이로 뚫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진짜 산업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단기 기술 조정치고는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또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거는 실적이에요. 엔비디아도 실적이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온다니까 지금 버티고 보겠다는 건데 네.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위스퍼 넘버는 삼성은 9조, 하이닉스는 5조? 6조. 6조.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실적 9조, 6조 네, 요걸 바탕으로 그 플레이하겠다. 가능성에 대해서 위스퍼 넘버인데 위스퍼가 벌써 아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그렇죠. 예,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퍼블릭 넘버죠 이미 벌써. 아니, 나는 휘스퍼라고 얘기했지 내가 네. 그걸 컨펌하는 거 아닙니다. 또 틀렸다. 아, 나오는데 7조 9천 나온다. 뭐 5조 1000 나온다. 그거 저 컨펌 안 합니다. 네. 그거 제가 할 의무도 없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니 어제 댓글 다신 거 봐. 아니 의무도 없고 나는 아까 막 보여줄 텐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이 있는 분한테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제가 실렉션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이 같이 피해를 받는 거 막지해서 제가 자제하면서 하는 건데 오케이. 그 예의를 안 갖추는 분한테 저도 예의를 갖추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 뭐냐면은 네. 오늘은 실적에 대한 그 바텀 라인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삼성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마이크론이 안 빠졌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오늘 빠진 거 추가적인 거는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PER, PBR 뭐 등등으로 밸류에이션 때려봤을 때 분기의 실적이 9조, 6조 요 정도 선에서 많이 더 빼지도 않고 그만큼 또 올리지도 않는다. 요 정도 선이다라는 그런 플레이.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뭐 반도체 얘기만 줄창했으니까 다른 데 한번 네. 가볼까요? 해운 오늘 좋고. 네, 해운은 운임지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것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업이 이번에 컨테이너선 수주가 잘 나온 것도 그렇고, 네. 뭐 PC선이나 이런 것도 결국엔 지정학적 리스크에서의 좀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HD그룹주들이 아무래도 좀 선두로 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HD 현대미포 이게 신문도 보여드리면서 PC선 선종이 바뀌었다 해서 PC선 나오고 컨테이너선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운임 지수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높아진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선주 발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되면 운임 지수는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작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3배가 넘게 올랐어요. 근데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해운주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들 일부 종목군들은 뭐 계속적인 좀 이벤트가 생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전거래일에 변압기 쪽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좀 다시 되돌림 현상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가 라인 부분에서 좀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좀 트레이딩이 굉장히 좀 능하지 않으면 단기 낙폭에 따라서 굉장히 좀 심장이 철렁철렁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완벽하게 추세를 잡기 전에는 좀 매매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좀 관망을 그냥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바이오 쪽에서 흐름 좋네요. 뭐 머크사도 간밤에 또 올랐거든요. 바이오 네. 쪽도 미국장에서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어쨌든 뭐 HLB 그룹주들에서의 일부 그리고 오늘 게임주들 계속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좀 특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주는 시프트업이 7월 2일에 상장을 해요. 시프터. 네, 근데 7월 2일. 네, 근데 이 콘솔 쪽에서
굉장히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그 콘솔 쪽에서 미국 시장이 또 열리면 게임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좋아질 야한 게임 말하는 거죠? 맞죠? 엉덩이 나오는 게임 맞죠? 뭐 약간 뭐 네. 그때 보여주셨잖아요. 니케 말고. 니케 말고. 니케 말고 콘솔 게임에서 또 있어요. 데스티니 차일드. 네. 요번에 그러니까 시프트업의 회사고 네. 니케가 그 엉덩이 나오는 게임이었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임이 있다 이거죠? 네, 콘솔, 데스티니 네. 차일드?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여기도 엉덩이는 비슷한데? 이쪽은 다 컨셉 명확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쨌든 콘솔에서 대박 났다. 네, 그래서 오케이. 게임주에서의 변화가 일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대부가 또 수요일 날 오픈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게임주를 보셔야 될 것 같다.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콘솔 액션 스텔라 블레이드. 네. 스텔라 블레이드. 여기도 네. 비슷하네. 네, 스텔라 블레이드. 네. 비슷해. 컨셉이. 이게 환장한다 이거죠 사람들이. 네, 알겠어요. 10월 2일 날 나 이건 이해 안 가네. 게임하면서 이거 환장하는 거다 이해가 안 가네. 그 약간 좀 표현이 오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홍조 좀 가리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아무튼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게임류여서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웹툰이나 이런 것도 그래 엔터 산업도 매니아층이 확실히 딱 콘크리트하게 있어야 이게 또 맞아요. 기반이 있고 퍼져 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시프트업 좀 기대감 때문에 오늘 펄어비스나 다른 종목들 대부분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오늘 장의 컨셉은 바다의 왕자 이렇게 한번 키워드를 붙여보겠습니다. 바다의 왕자. HMM하고 해운 올라가죠. 조선 올라가죠. 그리고 바다 이야기 올라가죠. 이렇게 GS 글로벌, 흥구석유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의 컨셉은 약간 바다의 왕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환율은 1385원 1원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일시적으로라도 1,400원 넘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트라이 했듯이 물론 그렇게 되면 증시가 투심 때문에 좀 흔들리고 그럴 수는 있어도 그렇죠. 추세적으로 1,400원 이상 갈까? 이거는 뭐 당국에 대한 액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지만 일단은 좀 지켜보자는 쪽으로 좀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테마 눈에 찝히는 거 있을까요? 자동차 대표주 자동차 잘 나가고 HL 만도 3%, 한원 시스템 2.6%. 뭐 요 정도. 혹은 하락하는 섹터 뭐가 있습니까 오늘? 반도체 대표주 둘 다 떨어지고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다 약세.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이 좀 많이 빠지네요. 예. 한미 얼마나 빠집니까? 일단 한미가 지금 5.82%가 깨지고 있고요. 아하. 좀 중요한 게 이 종목이 올라갈 때 20선을 크게 깨지 않고 갔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20선이 좀 깨지는 라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깨지 않던 라인들이 깼을 때는 좀 상당히 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좀 의사 결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PSK 홀딩스도 좀 비슷한 이건 20선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하이닉스 자체가 20선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좀 관련된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새벽에 퀄컴이랑 이런 거 보더라도 다 비슷한 차트 흐름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HBM을 필두로 올라간 종목군들의 대장주들이 일단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나머지 종목군들도 좀 비슷한 의사결정이 나올 텐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미국장에서 20선을 테스트하고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쫓아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또 상당히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결국엔 쫓아가긴 하겠지만 그 속도 부분에서의 차이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중요한 라인들이 이탈이 됐을 때는 꼭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하셔가지고 하락에 또 이제 퍼센테이지가 날아가는 그러니까 수익금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해지는 어쩔 수 없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근 부장님도 코멘트가 있다면? 없으신가요? 드릴까요? 저는 이제 화장품하고 환율 잠깐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잘 준비한 걸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수급만 잠깐 보고 올게요. 네. 기관이 오늘 거래소에서 1,060억 사고 있고 네. 사실 외국인은 그냥 지지부진해요. 168억 사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107억 사고 있고 기관은 193억 마이너스. 선물 시장에서도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오늘 장은 확실히 PC 그리고 대선 토론, 그렇죠. 마이크론 실적 요거 기다리고 있다. 주 후반까지 한번 보자. 그 와중에서 이제 영일만이나
그렇죠. 뭐 네. 다른 그런 기타 작은 종목들 이런 거 왔다 갔다 한번 해보겠다. 이 정도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반기 배당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뭐 결국엔 자동차라든지 뭐 금융주 최근에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산업군에 너무 쏠리는 것이 아니라 좀 주변으로 퍼지는데 그 산업군들이 외국인의 수급이 강한 쪽에 조금 깔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면 좀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거고, 사실상 반도체의 독주가 유지가 됐고 나머지 부분들이 못 쫓아오면 이게 힘든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융주나 이런 쪽으로 반기 배당으로 인해서 조금의 지지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반도체의 조정이 만약에 끝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과 또 PC는 아마 이번엔 좀 낮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런 부분들로 연쇄적으로 만약에 좋아진다면 기술 조정이 끝나면서 또 한 번의 동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이건 뭐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결과치들의 조합이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오케이. 전반적으로 조선이나 자동차가 굉장히 든든하게 버텨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저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올 무지개님께서 오늘은 생각보다 잘 버티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그 네. 부분이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랑 조선이랑 자동차 등등 다른 종목들인데 요것들이 잘 버텨주면서 지수 방어해주고 반도체가 급락할 것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커버해주고 요런 시장의 뭐라 그럴까요? 내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내구성?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구성. 좋은 말이네. 그러니까 듀러빌리티.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지만 다오가 크게 안 빠지고 오히려 다오가 나스닥 쪽이 많이 빠질 때 플러스권으로 지켜줬었고, 그다음 섹터맵을 매일 이렇게 미국장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특징이 미국의 기술주와 M7 중 일부는 빠지지만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초록초록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자금이 미국장에서도 좀 퍼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좀 단단한 거죠. 한쪽만 계속 가는 그러니까 것보다는.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다우도 올랐습니다만은 러셀 2000도 0.6%인가 올랐어요. 중소형 관련주. 왜냐하면 거기서도 그 중소 은행 있잖아요. 네. 그 바름아웃 됐다. 그러니까 저기 최악은 지났다. 그러면서 최악은 지났다. 긍정콜이 나와서 그쪽 섹터 은행 관련되는 아마 ETF가 2% 이상 올랐을걸요. 그래요? ETF가? 그래서 그 포함한 러셀 2000이 0.5인가 0.6 가까워서 다우존스랑 비슷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S&P는 나스닥 합쳐 있으니까 애매한 거고 나스닥은 엔비디아 많으니까 빠진 거기 때문에 오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이 지금 바로 빠져나가야 되겠다. 미국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까지 포착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 잠깐 보시면은 네. 엔비디아도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롭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다르진 않은데요. 잠깐 보시면은 이런 어디 갔지? 요거. 네. 요거. 엔비디아에 대한 해석을 한번 들어보세요. 단기 급등에 대한 기술주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네. 네. 그 다음에 2, 4분기라는 게 지금 5, 6, 7월 달 실적이 8월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얘네들 2, 4분기입니다. 25년에서 25년 게 아니고 얘네 2, 4분기라는 게 5, 6, 7월 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그게 8월 달 발표 2, 4분기인데 그때부터 성장률이 아무래도 엄청난 것보다 또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전 50% 성장했으면 아니, 그러니까 200% 성장한 게 100%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를 가지고 기저효과 이것도 뭐 성장률 네, 좋아. 그것도 뭐 그렇게 완전하지 않죠. 그 다음에 자꾸 얘기하는 게뭐 임직원들 내부 거래 어쩌죠 하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요. 지난주에 9천만 불, 그다음에 내년 3월까지 앞으로 520만 주 이거 해봤자 1억 이거 저기 뭐 그러니까 1조도 안 돼. 얘네 금액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딱 봤을 때. 핑계라는 거지. 많이 오르는 거를 팔고 싶어하는 핑계 정도로밖에 전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아까 제가 수만큼 얘기하는데 이런 건 다른 게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갈등이 있어요. 엔비디아가 칩만 만드는 게 아니고 자체 규격을 맞춰 서버를 설치해야 된다면서 그냥 전체적인 서버 렉 같은 거를 한꺼번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거부했대요. 중간에 끼니가 누구죠? 수마컴, 대학 이런 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다른 이슈 때문에도 빠질 수 있어요. 이 구분되는 거고 약간 이 생태계 내에서 갈등이 있다는 것들도 안 좋은 얘기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한국이랑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이런 측면에서도 특별히 이제 더 나올 뉴스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많이 빠진 게 과하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그래서 오늘 전약 후강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약 후강이 맞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짱구미소님께서 오늘 하이닉스는 버틸 거고 한미는 하이닉스 대비 어제까지 잘 버티다가 조정받는 거라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는 메모리 실적으로 버틸 힘이 있지만 엔비디아가 오늘도 내일도 또 빠지면 한미는 추가 조정받을 수도 있다. 동의하세요? 뭐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차트적으로 좀 안 깨던 라인이 깨면은 좀 단기 변동성은 강해질 수 있는데, 네. 근데 결국에 핵심은 그거죠. 많이 빠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살지 말지, 내가 팔지 아니면 보유할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제가 어쨌든 보는 관점에서는 이유 없이 그런 기술적인 좀 투자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 뭐 또 차익 매물들, 내부자 거래에 대한 이제 좀 스트레스 이런 걸로 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어떤 밴드에서 조금 다시 잡으실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보는 게 일단은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우님께서 명행 코 좀 그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알러지가 올라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스텔라 블레이드 제가 얘기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왜요? 역시 매니아층이 있어야 돼. 아, 딱 스텔라 블레이드 좋아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엉덩이 게임을 만들어버려? 스텔라 블레이드를? 그래가지고 내가 실수했나? 하고 검색을 해봤어. 화면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검색해봤어. 야, 뭐 알고 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아까 검색했는데 내가 못 찾았나? 이래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피디님 이거 화면 나오나요? 안 나오나? 안 나와요? 이거는 화면 나갈 수 있어요? 거봐 이거 봐. 못 나가자 그러잖아. 그러면 안 되지. 일단은 시원해. 여름이야. 세팅 자체가 여름이어서 여름에 맞게? 무조건 이제 치마 아니면 반바지. 거기다가 모델도 이제 신재은 씨가 맡았어요. 신재은 씨라고. 우리 네. 알죠. 아시죠? 네, 어떻게 아시죠? 알죠. 알죠. 뭐 알면 안 돼요? 신재은 씨를 어떻게 아세요? 알면 안 돼요? 신재은 씨는 알기 어려울 텐데. 와, 잠깐만요. 의외라고 놀라지 마시고. 이거 근데 저기 뭐야 이거 하긴 했는데 안 띄우는 게 맞는 거 그래요. 띄우지 마세요. 노딱 먹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위험합니다. 아무리 캐릭터여도. 그러니까 엉덩이 게임 맞잖아. 왜 나한테 그래? 이거 봐. 와, 이건 기본적으로 일단은 여름이구만 세팅 자체가. 자, 알겠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신재은 씨 모르시면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어떻게 자료 좀 볼까? 오늘 그러면 장의 컨셉은 트레이딩 장세. 역시나 엔비디아 조정의 여파가 있는 애들만 기계적으로 퍼센티지로 조정받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뭐 급락하거나 혹은 뭐 급락해서 막 패닉셀이 오거나 이런 장세는 좀 아닐 것 같고 생각한 것보다 엔비디아 6% 떨어지고 3일 연속 떨어진 것보다는 방어를 잘해주고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주 후반에 있을 이벤트의 변동성 영향력도 더 커진다는 생각도 돼요. 그게 맞아요. 왜냐면 아까 좋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100% 좋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왜냐하면 거꾸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앞뒤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들어보시면은 마이크론이 실적이 좋은 거는 걔네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HBM 얘기가 나올 때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뭐냐면은 캐파를 엄청 늘린다고 하는 거야. 네. 근데 그것이 그냥 자기만 늘리는 게 아니고 수요가 좋다는 것만 연결시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경쟁에서 자기네가 우위라는 걸 자꾸 주장을 해버리면은 그게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부담 아닌 부담 비슷하게 빌미가 될 수가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아까 그다음 뭐였죠 우리가? PCE. PCE 지금 2.6%로 코어 핵심이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미 그것이 CPI하고 PPI 해가지고 네네. 어느 정도 기대가 됐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가 있어서 주가가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 반도체 나스닥 말고 다른 쪽도 네. 다른 쪽이 의외로 괜찮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낙관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버티는 것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기계적으로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은 일어날 수 있다. 내일 모레니까 이거는. 그래서 오늘 내일은 우려보다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물론 개별 주식은 또 다른 게 있지만은 그렇게 약간 중립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뭐 작년 말에 이제 2200
막 이렇게 찍고 나서 사실은 올해 들어서 2,400 막 이렇게 갔다가 계단식으로 꾸준히 지금 2,800까지 올라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좀 이게 진득하게 그리고 언급드리는 그 섹터의 종목들 그리고 좀 확신을 주는 그런 섹터들의 종목들을 잘 골랐다면 사실은 많이 어려울까? 이게 막 아니, 그러니까 저기 우리 오늘 많이 빠지는데 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미 하이닉스나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게 다이렉트로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 오늘 더 빠질 수 있는 건 논리적으로 아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거 언제 돌아설지는 실적이나 공시가 나야 되잖아요. 그럼 한미 반도체가 공시가 나기 전에 뭐가 있을까요? 네. 마이크론이 캐파를 만약 늘린다. 만약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내일 모레. 많이 늘린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한미반도체는 그걸 빌미가 아니죠.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말고는 마이크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오늘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내일 모레 마이크론이 HBM 쪽에서 상당히 커미트를 아주 세게 나가면은 한미는 그때 그거를 계기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복합적인데 주가가 20만 원은 아니고 18만 원 가져가도 계속 지금 몇 번 트라이 하잖아요. 16만 원대인데 우리 목표 주가 대비 그 활용법에 의하면은 18만 원이 그 상당히 벽을 느낄 수 있다고 제가 몇 번째 암시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빌미로 16만 원 정도 빠져봤자 사실은 10만 원 초반에서 사신 분들은 12만 원, 3만 원 사신 분들은 아무 이슈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잡소리니까, 노이즈니까 얘기하지 마, 나 귀 아파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이즈건 잡소리건 간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누구한테는 잡소리지만 누구한테는 굉장히 기묘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기의 포지션에 따라서 달리 들리는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오늘 많이 빠지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데 마이크론의 그 코멘트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고 원래부터 18만 원대가 상당히 벽이 있는 기술적인 부담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은 좀 참으시거나 오케이. 많이 먹었으면 이익실로 나갈 수도 있지.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자료 보기 전에 엔비디아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지 뭐 진짜 버블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엔비디아?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KLHL님께서 민준아 너 코 파고 가래 들이키고 청취자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구나 모니터링 좀 해봐라 했는데 모니터링 저는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시잖아요. 오프닝 벨 클로징 벨 항상 풀로 다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불편하죠. 더러워 죽겠습니다. 엄마도 더러워 죽겠대요. 근데 내가 약을 먹는데도 근데 이게 며칠 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불편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 시즌 때는 약을 먹어도 어찌할 수 없는 그 구간이 있죠. 심지어 화면에 안 나오지만 코 먹을 때 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목도 약을 나가라고. 2개 먹던지 조금만 참으세요. 최대한 안 거슬리게 해볼게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짧게만 답변할게요, 두 분. 엔비디아 여기서 단기적으로 기술 조정. 그게 지금 벌써 3%, 6% 이렇게 빠졌잖아요. 16%.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는지 막 급락한다 그래도 이게 포워드 PER로 막 무슨 뭐 10배, 20배 이 정도까지 빠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10배가 아니고 지금 38배, 40배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네. 그게 30배만 떨어져도 30% 빠지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그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 그로스, 올해 말고 내년 그로스 성장에 대한 대략적인 컨센서스가 한 20% 중후반대인가 30% 좀 안 돼요. 근데 내년 포캐스트라는 거는 올해 지나면서 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얘네가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25에 30%면은 PER 30배가 깨진다고 상상하는 거는 결정적으로는 아니면 쉽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젠 40배는 항상 터프한 거거든요. 그 터프한 것이 140불 정도 갔을 때가 40배 넘어갔을 때예요. 그 자연적인 반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어딘가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16%라는 게 그 지지선을 120한 2, 3불을 밑돌았기 때문에 내일 반드시 뭐 3%, 5%확 반드시가 아니고 확 올라가지 않으면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설사 실적이 잘 받았어서 마이크론이 만약 5% 올라갔다 칩시다. 최근에 내려간 거에 한 반을 올라간다 하자고요. 내일 모레. 그런데 그 올라가는 폭만큼 엔비디아는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바닥을 쳤다 하더라도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0월, 올해 2월, 4월 세 번에 걸쳐서 엔비디아가 비슷하게 10% 빠지고 반등을 그 다음날 꼭 했거든요. 근데 이번은 틀려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찝찝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 준비한 건 나중에 보셔서 저는 더 줄였어요. 네. 미국의 AI 반도체 중심을 더 다운시키고요. 그럼 많이 다운시키고 한국도 좀 줄이고 대신에 소재 디스플레이 기타 IT 이런 쪽하고 에너지 조선주를 더 높였거든요. 네. 그렇게 한 이유는 오늘 덜 빠진다 해가지고 올라갈 때 반등이 더 엄청나게 세가지고 지수를 말아 올릴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낙관하진 않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포트는 좀 더 스프레드 하는 거. 죄송합니다. 영어를 자꾸 쓰니까 누가 그러는데 몇 번 얘기하는데 영어 편해요. 영어 편해서 그래요. 바꿔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네. 빈면명인데 잘 안 돼요. 영어 때문에 불편하시면 제가 안 나올게요. 오케이? 나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러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쓰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쓰는 용어나 그 미국 반도체라든지 외국계 이 전략 얘기할 때 그쪽 나라 말을 그대로 쓰는 것이 말맛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일 때. 우리는 해석하는 와중에 곡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보통은 거의 8할은 제가 편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 하시면 할 수 없고요. 네. 인연이 안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적당히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코스피 전망 자체가 쉽게 저번에 2,850, 2,900 되는 건 아니고 네. 일단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면 돼요. 마이크론 실적 서프라이즈 알고 7월 5일인가 삼성전자 진짜 6조 위스퍼 나오고 하이닉 9조.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진짜 위스퍼 9조 나오면은 그러면 7월 달은 예상보다 우리가 셀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걸 가더라도 2,900 정도로 확 갈 것이냐? 네. 그건 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두 분이 조금 애매한 세그먼트에 딱 있습니다. 아예 연예인이고 댓글이 막 2만 개씩 달리는 차은우 씨는 댓글을 다 못 봐요. 애매하게. 근데 그거는 성격이에요. 성격인데. 성격이야. 그럼 2만 개 달리면 다 보실 거예요? 아니지. 다 거기다가 댓글 28개씩 다실 거예요? 그때는 못하더라도 추려서 가져오라 하지. 추려서 가져와라. 그래, 쓸데없는 거 버리고 진짜 대용할 만한 가져오라. 매니저한테? 그렇지. 그 전담을 두지. 그 정도로 나 욕하는 놈만 골라와라. 이렇게. 정도가 너무 심하면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고 전담 웬만하면 하고 성격이 다른 거야.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막 어제 갑론을박 하시는 거 보고 약간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앞판에 그분은 네. 자기 인사이트가 논리가 있는 분이에요. 제가 막판에 끝날 때 괜찮았어요. 네. 끝났는데 앞에 섭외 시작할 때 서두가 자기도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맞아요. 나이로 붙으면은 뭐 한번 하고 술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똑같은데. 그 덕분에 아마 그 댓글을 보신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도 뭔가 찾을 수 있는 맞아요. 글린 포밋 그치. 거기서 뭔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있는 게 같아요. 공짜로 얻으신 거예요. 서로 몇 시간에 걸쳐서 댓글 30개를 왔다 갔다 치고 받으시는데 의견이 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백분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의 논리가 있어. 전 그런 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무슨 여기 뭐 듣고 따라가다가 뭐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형님도 계셨는데 저희가 듣고 따라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나는 어떤 시나리오 A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근거는 B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건 내 생각이랑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좀 열어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지. 맨날 보시는 분 얼마나 아십니까? 이거 다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또 해체도 하고 그랬제도 하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좀 너그럽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너무 화내시지 않으세요. 좋아하시는 분이 더 많으세요. 아니 관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관계 없고 원래 하는 대로 하는 거고 이건 안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안 바뀌어. 여러분이 뭐라 하더라도 안 바뀌고 대다수가 80%가 그러니까 너 아웃하면 그만 아웃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대다수가 애매하게 그러면은 계속 하겠지. 뭐 여러분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안 가는데 기분 나쁘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안 바뀌어요 근본적으로. 근데 오케이. 저도 정도를 지킬 때 제가 욕하거나 쌍욕하거나 여러분한테 하지 네네. 않습니다. 우리끼리 반말하는 거는 네. 양해해서 하는 거지. 그것도 기분 나쁜 거 할 수 없어요. 그 조카 같은 분한테 가끔 가다가 말이 하다 보면 약간 반말이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제가 근본적으로 그러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기분 나쁜 건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클로징벨 진행하고 나서 네. 저는 세상의 모든 방송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군 기자, 재난 리포터, 뭐야? 이런 거 오히려 쉬울 것 같아. 오히려. 제가 그 정도입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케미가 있으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그 엔비디아 짧게만 시간 너무 많이 지났어요. 이거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했네. 오늘 장애 여러분 약간 좀 지지부진하니까. 네. 어떻습니까? 엔비디아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그리고 뭐 거품 논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품 논란은 아니지만 네. 추가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차트를 좀 중요시하게 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장에서는 뭐 펀더는 당연히 봐야 되고 펀더가 좋지 않으면 매치 못 올라오는데 일단은 안 깨던 부분을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의 좀 차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10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1차적으로 오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대장에서는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 1.3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0시 넘어서 이제 요게 더 낙폭이 확대가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 110이 깨지면 100까지는 열어놔야 돼요. 네. 네. 100까지는 열어놔야 되고 거기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하락분만큼 더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스닥이랑 그다음에 이제 S&P의 하락분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가만히 되겠죠. 그렇게 흐름들이 빠졌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네. 상당히 좋은 의사결정을 해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반대로 이렇게 어쨌든 기술적인 흐름으로 빠졌는데 원론적으로 엔비디아와 나머지 이제 AI 산업군들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에 대한 동력을 잃었는가? 저는 그 부분에서 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들에서 지지가 나온다면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그 상승력이 나왔을 때 스윙 관점으로는 뭐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충분히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급 잠깐만 보고 두 분 거 넘어갈게요. 지금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제일 많이 사는 게 현대차. 자,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이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파는 거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요게 하이닉스가 324억 초반부터 좀 압도적으로 많이 팔고 있고 삼성전자는 66억 정도 팔고 있는 그런 상황. 네이버는 한 84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HLB 사고 있고요. 규모가 꽤 됩니다. 230억 정도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엔캠, 에코프로비엠 요 정도인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자료 볼게요. 김장훈 본부장님 한 5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실까요? 네. 요거 증권사 리포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6.25더라고요. 6.25예요. 그 의미가 와닿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은 하여튼 6.25 DS투자증권에서 전략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양혜정의 전략 코멘트라는 걸 종종 쓰십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길게 안 써요. 이분이 나이가 드신 것 같아요. 길게 안 쓰더라고요. 네. 좋아요. 길게 안 쓰는데 오늘은 뭘 썼냐면은 제가 리포트 다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리포트 거기인데 달러와 지수와 화장품하고의 상대 성과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달러가 강세가 될 때 그쵸? 화장품 성과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쪽에 익스포저가 늘 노출이 높아지면서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달러 강세되는 것이 구매력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그렇죠. 것이 최근에 주가 흐름에서 연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했을 때. 그래서 좀 더 지금 달러가 지금 금리 인하가 아직 하기 전이니까 달러가 강세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전체적으로 우리 장에 좋은 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그 구매력에 연결되는 우리 한국의 소비재 품목 화장품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깨진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분이 뭐 화장품 애널리스트 아닙니다. 그냥 전략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글 내용은 상당히 자세히 접근했어요. 누구나 알기 쉽게끔 저희 딸내미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딸이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읽을 정도로 아주 쉽게 잘 적어놨어요. 저게 화장품 상대 성과라는 게 어떤 데이터예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잘 맞는데 내용을 봤을 때 구매력이 좋아져서 화장품 수출이 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주가가 좋다 그 얘기예요. 아니 뭐 이렇게 그 상관관계가 있는 건 상관관계가 알겠는데 있죠. 그 화장품 상대 성과라는 게 명확하게 어떤 데이터인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봐봐서 까먹었어.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아니 뭐 어차피 다 읽어보셔야 되니까 DS투자증권 양혜정의 전략 코멘트. 근데 끝에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아까 달러가 좋은데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은 네. 9월달에 금리 인하 한다는 아직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9월달에 하는 게 다가오면은 카범은 아직은 아니고 7, 8 이렇게 가면은 어떤 얘기죠? 네. 그러면 달러와 강세로 인한 구매력 상승으로 인한 한국 수출 화장품에 대한 미국에서의 그 동력 그것이 조금은 둔화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럴 가능성도 언급하고 계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괜찮은데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달러가 강세면 화장품 상대 성과가 좋은 저런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요건데요. 똑같습니다. 어저께랑 똑같은데. 그렇네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탈했어요. 엔비디아가 확 더 줄였네요. 더 줄였죠. 엔비디아가 확 빠졌잖아요. 123불 확 빠졌잖아요. 빨리 올라온다고 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 미국을 확 줄입니다. 12% 줄이고요. 유틸리티 그대로고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뭐 줄이는 거는 조금만 더 줄이면 될 것 같아요. 합해서 한 30% 되고요. 대신에 실적 중시 무슨 소재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예, 디스플레이라든지 기타, IT 이런 쪽으로 한 5% 이쪽으로 좀 다 가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조선주를 조금 더 넓히고 에너지랑 조선 화장품 기업 밸류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한국 조금 늘어났네요. 그래서 30% 이렇게 잡았습니다. 에너지 조선은 구체적으로 에너지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에너지는 SMR 같은 거죠. 아, 풍력, 소형원자로. 풍력이냐 태양광이냐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풍력, 태양광은 리포트 봐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전력 설비도 에너지주에 들어가요? 그거는 이쪽입니다. AI 쪽입니다. AI 포함됩니다. AI 테마를 가지고. 근데 사실은 종목이 있는. 섞여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선주는 방산주는 어디 포함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방산주 따로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조선주가 먼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산 성격 갖고 있는 조선주 있잖아요. 네. 하나오션도 있고 HD 현대중공업 그렇죠. 네, 그 중에서 뭘 좋아하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은 대답을 하죠. 나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나쁘지 않은데 이미 좀 선반영이 됐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케이. 현금 비중 좀 늘렸고요. 에너지주 조선 비중 조금 늘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 반도체 17%에서 12%로 내려갔습니다. 밑에 있는 거 한국 반도체도 17%로 내렸고. 실적 중심의 여러 가지 기타 종목들. 어쨌든 실적이 뒷받침되는 애들은 조금이지만 어쨌든 늘렸습니다. 근데 기회는 제가 봤을 때 한국을 하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결국은 승부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대형주 중심으로. 오케이. 중소형주보다는. 알겠습니다. 자, 딱 5분 안에 깔끔하게 끝내주셨습니다. 번호님 자료 가볼까요? 신문 번호. 네. 저도 오늘 신문 있습니다. 신문 있으세요? 네. 그럼 여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갈까요? 아니 그렇게 안 하겠죠. 신문 보여주세요. 그래요? 시원하게 뉴욕타임즈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알았어요? 뉴욕타임즈죠. 9시 44분에 뉴욕타임즈예요. 여러 군데 보니까 돈이 없어서 네. 3만 원을 해요. 뉴욕타임즈 엄청 비싸잖아요. 뉴욕타임즈 한 달에 3만 원씩 냅니다. 보너님과 생각보다 안 지금 비싸네. 챗 GPT 같이 있어요. 빨리 봅시다. 보여주세요. 네, 봅시다. 여기 가져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게 더 없어 보이는데. 아니 갖고 있었는데 아니, 그게 저거 뒤에 저 칸 좀 어떻게 꺼주시던지 어떻게. 죄송합니다. 아니 저거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저 PPT 얼마나 잘하는데 본부장님. 오케이 요 정도. 예. 제 베타 불찰입니다. 테스팅입니다. 오케이. Uncertain Future of Apple Vision Pro. 애플 비전 프로의 불확실성. 불확실한 미래. 네네. 여기도 크게 하면 여기 나와요. 뭐라 나왔죠? 애플 읽으세요. 제가 안 한번 보여요. 안 보이세요? Apple should fix the bugs, policy the rough spots, and release more immersive content에서요. 뭐 버그가 있어요. 아직 애플 비전 프로가 그거 좀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굴퉁불퉁하고 좀 제대로 안 된 것이 있는데 좀 말끔하게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컨텐츠다. 더 콘텐츠가 부족하다. 뭐 넷플릭스도 없고 뭐더기 뭐 스포티파이도 없고 뭐 이런 얘기 쭉쭉 해놨어요. 근데 물론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는 걸 전제로 깔고요. 버그 고치고 러프한 부분 좀 손대고 그리고 컨텐츠. 몰입할 수 있는 컨텐츠 내놔야 된다. 그렇죠. 근데 가격도 내려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잠깐 요게 잠깐만요. 다음 버전에 요거 있죠. 그래서 재병은 두 이거 번째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PD님이 조정해주고 계세요. 예, 오케이. 그러니까 애플 비전 프로는 사실 애플 콧방귀도 안 낍니다. 일단 내놓고 나서 고치는 타입이니까. 근데 뭐라냐면 애플이 이거를 니치 마켓을 했다면은 뭐 그것도 걔네들이 애플 니네들의 권리다 할 말 없는데 자기 써보니까 쓰다가 다 내팽개쳐 친다는 거지.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작년 딱 이게 6월 7일, 6월 초에 발매됐어요. 딱 네. 1년 전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저도 영상 여기 출연한 기억도 나고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 있는데 결국 1년 지나서 이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IT의 신제품과 서비스 성공 요인은 이것도 악유가 되겠네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이게 제 성공하죠.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오케이. 제 생각이 이게 오늘 어저께 만든 거 아니고 네. 14년 전에 제가 리포트 썼어요. 뭐 증권사에 있을 때. 네, 그거 머니투데이에 실렸는데 그거 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오케이. 와우 요인. 와우 요인. 와우 했죠. 비전 프로? 순간에 와우 했잖아. 그 그렇죠. 순간에. 편안했습니까?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아니 불편한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얘기가 있었죠. 안경이 됐든 아니면 배터리 갖고 다니기 귀찮고. 그다음에 과시 욕구.
맛이 없고. 사람들이 봐주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고. 그다음에 부담 없는 가격 아, 저게 핵심이네요. 안 됐죠. 네. 근데 요거는 프라이버시인데 요즘엔 프라이버시가 이제 AI가 이제 제너러티브 AI 되면 요건 나중에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IT라는 거에 우리가 쓸 때의 성공률에는 이걸 다 갖추면 완벽한 거고 최소한 하나라도 완벽하게 페일되면 안 돼요. 네. 40% 40점이 안 되잖아요. 오케이. 대칭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뉴욕타임스나 이런 꼴이 1년 뒤에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제 잘났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비전 프로에 대한 그런 강한 왜 확신. 웃어? 왜? 아니요. 왜요? 아니 재밌어가지고. 아, 스캔해온 게. 아, 우리 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좋잖아요. 컨셉 있잖아. 스캔해서 봐도 돼요? 상관없어요. 뉴욕 타임즈 아 이거 하지 않을까? 내 돈으로 하고 있는 거야. 어. 내 돈으로 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성원하고 예, 오픈이 되면 그게 오픈이 안 괜찮아, 되긴 한데 근데 이게 외신이니까 아, 외신이니까?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누가 신고하세요 그러면. 신고가 우리가 잡혀 들어가요. 어떤 프로가. 알겠습니다. 자, 일단 비전 프로 관련해 가지고 할 얘기는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 신문으로 가볼까요? 원래는 수출 쪽 먼저 하려고 했는데 뭐 비전 프로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애플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제 반독점 위반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한 연매출의 10% 정도까지 좀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시장에서 좀 많이 반등이 나왔었고 또 하반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애플의 신제품들이 좀 출시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기기들에 대한 기대감들 높아지고 있고 또 AI가 어떻게 탑재가 되는지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앱스토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과징금을 막고 조금 변수가 생기면 애플의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투심 자체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특히나 뭐 우리나라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 그런 쪽은 좀 힘들겠죠. 그리고 LG그룹주들이 최근에 좀 뭐 칠러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차 등등등 지금 막 붙어가지고 좀 약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 뉴스를 조금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AI와 이제 스마트폰 기기 전방위적으로 투심을 좀 약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요 여파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한번 그 스피드 범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코파일럿 PC 했는데 리콜 뺐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스스로 유럽에 하는 것도 AI 휴대폰도 뭐 자꾸 레귤레이션 하니까 저기 AI 기능 안 하잖아요. 이거는 또 별도로 또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넘어야 될 방지턱인지 추세를 바뀔 것인지 사실은 우리도 잘 모르지만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런 것이 방지턱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럽의 애플 규제. 두 번째 뉴스는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개걸음 걷는 코스피 수출 실적주만 날아가네라는 제목의 어이군요, 개걸음. 네. 근데 일단은 이 뉴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사점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산업이 좋은 쪽은 계속적으로 약진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차익이 강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버가 나오면 빠르게 올랐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료 쪽이 좀 그랬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에서 너무 포커스를 두시기보다는 이 실적에 대한 기조가 꺾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제 넘버 스토리가 물론 후행적이긴 해요. 당연히 후행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게 빠르게 데이터로 나와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위가 거의 2주 단위로 나오니까 사실상 뭐 엄청 후행한다라고 보기도 저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모아서 이제 그 다음날 정도에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이렇게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쪽이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작년 11월 2200선 후반부터 반등이 나온 그 트리거 자체가 이제 흑자 전환을 기반으로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시장의 성격이 꺾이지 않았다. 그러면 뭐 반도체건 다른 쪽이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강한 쪽에서 강한 눌림이 나왔는데 데이터가 안 꺾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기회 요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눌림목 매수에 대한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는 이제
워낙 영역이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리니까 반도체에서 뭐 아무거나 다 사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딱 4개, 5개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렸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PSK 홀딩스는 한참 말씀드리다가 어느 정도 올라서 이격 많이 벌어졌을 때, 요건 이제 그만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가지 종목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전공정, 물론 전공족도 지금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고, 낸드도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주도주는 HBM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 좀 첨언을 드리겠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좀 실례하겠습니다. 가세요? 네. 아니 그냥 같이 끝내고 가시죠. 늦었어. 10시 5분쯤에. 아이고, 일단 잘려. 거기도 잘리고. 여기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일찍 왔잖아, 오늘. 들어가세요. 예, 뵙겠습니다. 예, 예. 맛있는 거 드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네. 그리고 이 LS 일렉트릭 신재생 공략 관련된 수주 이거 사실 어제 나온 내용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런 전선이나 변압기 쪽에서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온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단기적인 이격을 조정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긴 하더라도 조금은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 않는 막 이렇게 덜컹덜컹거리는 약간 비포장 도로에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나실 텐데 그 구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조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또 도래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계속 째려 보시되 변동폭이 좀 큰 부분에서 내가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더 기다리셔도 충분히 무난합니다. 왜냐면 이쪽 산업의 사이클이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조선업 같은 경우를 조금 장기적으로 보실 때 굉장히 괜찮다라고 강조를 드린 것도 산업의 사이클이 좀 길거든요. 근데 얘는 더 길어요. 더 길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서 우리가 노려볼 만한 요소들은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 말씀해 주셨고, 애플과 유럽연합의 반독점 관련된 거, 네. 플러스 수출 아까 데이터. 수출 데이터. 네. 수출 데이터는 잘 나오는 게 화장품, 반도체, 자동차, 음식료. 음식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결국 어차피 매일 시장을 하시는 분들은 가는 종목 그리고 오르는 종목은 딱 눈에 들어와서 압축되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순환맨 거고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의 싸움인데 그쵸. 그 정도로만 해도 어느 정도 확률 게임에서는 조금 더 먹는 쪽의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이 가야 되니까 네. 정말 이건 캐주얼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네. 캐주얼하게. 하반기에 갈 것 같은 그런 섹터들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갈 것 같지 않은데 얘가 가네? 라는 의외의 종목 혹은 의외의 섹터 후보군이 좀 있습니까? 후보군요? 얘네가 간다고? 진짜? 뭐 은근슬쩍 뭐 은근슬쩍. 게임 약간 요런 애들이 게임. 근데 그런 애들은 이미 제 기준에서는 어잉? 약간 이런 상황이긴 해요. 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산업군은 아마 그 항공주 여행 쪽 있잖아요. 여행 항공주 걔네 실적 좋은데 어쨌든 지금 잘 반영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쪽이랑 엔터가 그렇게 될 확률은 있다라고 봐요. 대신에 엔터 같은 경우는 워낙 하락폭이 좀 깊었다 보니까 이게 뭐 그 폭이 이전의 상승분을 다 메우긴 좀 어렵겠죠. 그래도 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하반기에 올라갈 산업을 지금 미리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좋은 포인트예요. 지금 당장 순환매에 돌고 있는 거에서도 끝나지가 않았고 이 스토리가 연속적으로 되고 있고 이 안에서만 플레이를 계속했으면 지수 상승 시기부터 제가 그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게 없잖아요. 방산, 조선 이런 것들 두더지 게임 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좁혔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산업군들 수출 데이터, 외국인의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수익권에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다른 산업을 먼저 선제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내가 미리 공부를 하고 만약에 그런 산업에 수급이 쏠린다면 어떤 종목으로 살까라는 네. 고민까지만 가야 되지 오케이. 그걸 선제적으로 사실 필요는 전혀 없다. 왜? 우리나라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못 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였었잖아요. 자동차였었잖아요. 밸류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목을 받았고 수급이 쏠리면서 슈팅이 나온 거지. 그전에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의미를 좀 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약간 수나메가 뭐 빨리빨리 돌기도 하니까 네. 이 얘기를 지금 왜 하지? 좀 뜬금없네라는 종목들이 나오면 미리 조금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아예 요게 지금 메인스트림은 주류는 아니고 네네네. 한번 그런 개념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9시 55분 지나가고 있고요. 시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2% 플러스 2770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2% 마이너스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1800억 넘게 1800억 가까이 좀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은 좀 250억 지지부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들어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하이닉스는 아까 김정은 본부장님 21만원 선에서 방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1만원 찍고 22만원 선까지 지금 올라와준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거의 변화 없이 약보합. 같이 빠지면 억울하죠. 삼성전자 오른 것도 없는데 8만 원에서 빠지면 억울합니다. 0.1% 정도 마이너스로 집계가 되고 있고 기아가 오늘 1% 오르고 모비스가 4% 정도 오르고 조금 색깔을 찾아가는 것 같네요. 네, 한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을 조금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HLB가 9% 오르고 있고 휴젤도 1%, 삼천당제약도 1% 이렇게 좀 오르고 있고 그나마 2차 전지들이 좀 떨구는 거, 반도체들이 떨구는 거를 그나마 제약바이오가 조금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게임 또 방어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후반 갈수록 장이 조금 더 좋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어차피 주 후반에 대선 토론 PC 마이크론 실적 요걸 봐야 되는 거니까요. 자, 오케이. 마무리하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이따 클로징 벨에서 또 즐거움과 유쾌함과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뒤에 맛동산이 있습니다. 전셋값 전망 뉴스보다 빠른 현장 분위기 중심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전셋값 더 오르냐 안 오르냐 요거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